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랭킹을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언어가 좋다, 뭐, 어떤 언어가 제일 많이 사용된다, 이런 건 없어요. 나라마다도 다르고요. 뭘 만드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쟁하지 말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는 많은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비슷한 문법을 가지고 있는 C 언어를 배운다. C 언어를 배우면 다음 학기에 뭐, C샵, C++, 자바,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 학기에 PHP, 뭐 이런 언어들도 쉽게 많은 부분을 연산자 같은 거 따로 공부 안 해도 된다. 기본적으로 뭐 비슷하다. 이제 파이썬만 조금 다르고요. 많은 언어들이 좀 비슷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하면 기본 용어들 저랑 이제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말들을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작성한 프로그램을 보통 프로그램이라고 안 하고요. 소스 코드라고 얘기해요. 소스 코드. 소스 코드를 작성하세요 라고 하면 키보드를 이용해서 뭔가 입력을 타이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소스 코드들은 언어에 따라서 확장자가 달라요. 그래서 C 언어로 작성된 소스 코드는 .c라는 확장자를 가지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만든 소스 코드는 .c 확장자를 가질 거다. 다음 학기에 이제 C++ 언어로 만들어진 소스 코드는 .cpp 소스 코드를 확장자를 가질 거고요. C샵은 .cs, 자바는 자바, Objectives는 M, 스위프트는 스위프트, 고는 고, 코틀린은 KTS, 파이썬은 PY. 이런 확장자를 가지고요. 확장자만 보더라도 이게 어떤 언어로 만들어진 소스 코드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자, 이런 이제 소스 코드들은 고급 언어들은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진수로 0, 1로 바꿔줘야 된다 그랬죠. 이제 그럴 때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이 컴파일러는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번역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번역을 해주는 거죠. C 언어나 이런 것들은 컴파일러 방식의 언어이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필요하고요. 파이썬 같은 언어는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입니다. 인터프리터는 통역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실행을 할 수 있고 그런 방식이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가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파이썬이죠.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들이 배우기가 쉽고 바로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다만 이제 속도가 느려요. 일반적으로. 컴파일러 방식은 이제 한목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이 돼야지 하나의 소스가 완성이 이렇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죠. 번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결과를 번역해 주는 거고 통역은 매 대화마다 번역을 해주는 것들이고요. 물론 자바나 이런 언어는 이제 처음에 컴파일을 해서 바이트 코드를 만든 다음에 뭐 자바 버추얼 머신 이런 걸 통해서 인터프리트를 또 해주고 그래요. 나중에 자바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C 언어 배울 때는요, 이 컴파일러 방식을 쓰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필요하고요. 그게 뭐 GCC라든지 클랭이라든지 비주얼 심플에 있는 MSVC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겁니다. 주로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 많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뒤에서 실습을 할 겁니다. 자, 뭐 컴파일러들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잠깐 보면 자,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 C 컴파일러들이네요. C 컴파일러들 여기 보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컴파일러들도 있네요. 여기 지금 제가 처음으로 했던 터보 C 컴파일러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컴파일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되면 번역이 완전히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obj, 윈도우즈에서는 그렇고요. 리눅스나 이런 데는 .o라는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져요. 오브젝트 파일. 이게 실행이 안 되고 0101로 완전히 바뀌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단계에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져 있고 컴파일을 하면 번역이 완전히 되는 게 아니다.
링킹이라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돼요. 링킹. 컴파일을 하면 이렇게 이제 고급 언어로 되어 있던 것들이 이렇게 다 바뀌는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뀌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의 모니터에다 뭔가를 출력해주는 함수가 printf거든요. 이런 함수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라이브러리라고 그래요. 이 라이브러리는 이미 만들어져서 다른 정적 뭐 .lib나 이런 파일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링커라는 소프트웨어가 거기 printf나 이런 데다가 그 해당하는 코드들을 가져와서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0101을. 그래서 이제 이런 링킹까지 거쳐야지, 컴파일과 링킹까지 거쳐야지 실행 파일이 만들어져서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런 링킹이나 이런 과정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텐데요. 그냥 간단하게 처음에 소스 코드를 작성해서 C 언어는 컴파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링킹을 거쳐서 그다음 실행 파일을 만들어 놓는다. 보통 이제 컴파일과 링킹 한꺼번에 바로 돼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링킹 과정은 보통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됩니다. 바로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 파일을 만들면 실행이 가능한데 반드시 이제 오류가 발생해요. 오류, 에러. 그 프로그램에서 나는 오류를 보통 버그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버그는 벌레잖아요, 벌레. 왜 그런 말을 많이 쓰냐면요. 여기 지금 아까 이제 최초의 컴퓨터들이 40년대 컴퓨터들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레이스 호퍼라는 여자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여기에 가보면 이건 컴퓨터의 역사니까 잠깐 보도록 할까요? 여기 지금 미 해군의 제독이고요. 여기 이제 뭐 쭉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이 부분 볼까요? 하버드 대학에서 마크 2라는 초창기 컴퓨터로 작업하는 동안에 이제 계전기에 갇힌 나방을 발견했습니다. 나방을 발견했고요. 그 나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 릴레이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꽂혀서 동작을 해야 되는데 얘가 그 안에 틈에 들어가 있으니까 동작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자기 노트에다가 버그다 여기 나방이라고 뭐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릴레이에 있는 뭐 머스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스크랩을 해놓은 게 그 유명한 최초의 컴퓨터 버그다라고 해서 에러라고 해서 에러를 보통 이제 우리가 버그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버그. 자, 에러, 버그 잡아라.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다시 소스코드 작성한 다음에 버그 잡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면 그 버그 잡는 과정을 우리가 디버깅 한다고 그래요. 여기 이제 D라는 적두어는 많은 뜻이 있지만 뭔가 제거하다는 뜻을 가지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디버깅 한다 그래요. 디버깅. 오류를 잡아라, 디버깅 해라.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프로그래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거 디버깅 하면서 밤새는 거죠. 소스코드 작성하는 거는 금방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오류를 잡는 작업인 디버깅 과정이 굉장히 고달픈 작업이 되겠고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보겠지만 경고가 뜨는 경우도 있어요. 경고가 뜨면 보통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류, 버그가 생기면 디버깅을 해서 깔끔하게 경고나 에러를 다 잡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을 하고 링킹을 하고 실행을 하는데 실행이 잘 안 되면 버그를 잡는 디버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